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문 진로적성 컨설턴트 과정이고요. 어쨌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문 관련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지문을 읽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문을 그냥 보기만 해도 되는데 어떻게 읽을 거냐. 근데 이렇게 지문을 들여다보면은 이 지문의 그 생김새는 이렇게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김새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패턴인데도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저는 이제 왼쪽 거 5개, 오른쪽 거 5개를 이렇게 10개를 놓고서는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읽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주 보면은 여기 태어난 연월일시 8개를 가지고 사주 팔자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저희는 지문 10개 패턴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게 현재 결과론적인 거 이전에 어떻게 이 사람이 만들어졌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를 좀 깊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까지도 이 지문에 다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을 저는 이제 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거고요.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농학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대학원은 45살 전후에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이유가 여기 대전에 충남대학교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상담심리 과정에 지문을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저는 아예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입학할 때부터 지문 가지고 논문을 쓰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제가 지문을 활용한 성격 탐색과 진로 적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썼고요. 그리고 제가 위에는 이제 별로 현재 이제 지문 적성 연구원은 2009년도 설립했고 협동조합은 2014년도.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협동조합 연합회장과 대전에 이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표님은 세종 대표고 저는 대전 대표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문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내용들입니다. 연구 논문이 2013년도에 충남대학교에서 석사 논문,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 지문 패턴 데이터를 활용한 직무 역량 분석 방법은 이건 이제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을 해서 획득까지 받은 거죠. 출원만 해도 출원증은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특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 5번 정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쓴 책은 지문이 알고 있는 뇌과학, 2018년도에 이제 처음에 책을 출간을 했고, 두 번째는 독립운동가의 지문이라고, 이 독립운동가의 지문은 2019년도에 제가 발간을 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의 지문을 일본 사람들이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제가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국가보훈처를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한 4,000명 거를 찾아가지고 그 중에 분석이 가능한 사람께 한 1,037명. 그래서 1,037명 거 데이터를 제가 분석을 해서 그때 당시에 그런 그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지 이걸 이제 찾기 위해서 제가 그 분석을 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가의 지문이 학술 논문으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3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제목이고 그 안에는 독립운동가,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그다음에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제가 다 통계를 다 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었고요. 그리고 지문과의 대화라고 이거는 이제 활용서 작년도에 제가 출간해서 발표를 했고, 이때 저쪽에 그 지문 진로 적성 책하고 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다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교재 발간을 했고요. 제가 늘 이제 하는 이야기가 제 사명선언서를 먼저 발표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훌륭한 미래인재 탄생에 있습니다. 훌륭한 미래인재. 그래서 훌륭한 미래인재가 대한민국에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망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사명선언서를 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문 진로적성 컨설턴트는 2급과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급 과정이고요. 1급으로 넘어가면 이제 1급에서는 완전 심리 쪽에 이제 접근을 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래서 이것하고는 좀 이제 개념이 다르게 접근이 좀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그거는 아무튼 뭐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는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연구 논문, 그다음에 학술 논문, 그리고 이런 교재, 그다음에 그동안 개발했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개발도 하고 자아 존중감 상승도 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끔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훌륭한 미래 인재가 많이 태어나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미래 인재가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과정에 대해서는 뭐 교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급 과정은 이렇게 한 20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원래 1급 과정도 20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급과 1급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지문 적성 검사는 어쨌든 지문을 활용한 적성 검사는 지문 패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런 보통의 검사들은 외부 환경을 많이 이렇게 보잖아요.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그런데 지문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그리고 타고난 선천적인 인격적인 특징. 그래서 이 뭐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타고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학습 유형에 따른 코칭 방법, 관계 향상, 관계 지향성이라고 해서요. 어떻게 하면 소통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직무 역량 분석이라고 해서 직무 역량은 다중지능과 같은 겁니다. 다중지능과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문을 통해서 이렇게 다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객관적인 분석 방법이고 아기들부터 어른까지 다 누구나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지문이라고 하는 거 뭐 다 아시겠지만 평생 변하지 않는 본인만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문을 스캔을 하고 나면 이 패턴이 분류가 되고 검사해서 서버에서 이제 이 데이터를 받는 형태로 이렇게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나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적성 검사, 학습 코칭 검사, 그다음에 관계 지향성 검사, 직무 역량 검사. 그래서 이제 메인 저희 그 브랜드는 지문 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이제 지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가 검사를 하러 가면 이거 잘 맞냐, 정확하냐 이런 이야기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제가 썼던 논문입니다, 이게. 지문 적성 검사 정확한가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대학교 그다음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거를 여기 통계를 내봤는데요. 적합한가, 타당한가, 신뢰도, 객관성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요 정도가 거의 한 8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아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정확하냐, 뭐 이렇게 이거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는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로 제가 해보니까 약 82%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문이 좋으냐고 항상 물어봐요. 어떤 지문이 좋으냐. 그러면 저는 끊김이 없고 명확하고 그리고 버블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융선이 고르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쭉 내용을 보시면 예쁘고 선명하고 흐트러짐이 없고
이런 지문이 좋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거냐면 예쁘게 잘 만들어진 지문이 좋은 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관상에서도 얼굴이 예쁘다가 아니라 이목구비가 뚜렷하느냐, 있을 곳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뭐 이렇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문도 똑같이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문으로 알 수 있는 게 어떤 거냐고 흔히 물어봅니다. 지문으로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보면은 타고난 기질, 선천적인 기질이죠. 그리고 부모님의 성격도 심지어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50%, 엄마의 50%를 물려받고 태어나니까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보이는 행동적 특성, 이런 거를 이제 외향적 특성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내면의 심리적인 부분. 그 외에도 우수한 재능의 30%, 이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수 재능이 왜 30%만을 알 수가 있는지, 선천과 후천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데, 선천적인 부분의 30%는 지문으로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단점, 주의해야 될 거,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살아가면서 과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점 같은 거죠. 그때 당시에 내가 이것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보다도 훨씬 잘 살을 텐데라고 하는 게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복된 실수들이 나중에 살아가면서 보니까 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지문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패턴이 있느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좋은 패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쁜 패턴도 반대로 절대 존재하지 않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3가지 정도의 지문 패턴을 가지고 있고 한 가지 패턴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매우 일관적이고요. 많은 지문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양한 유형이죠. 다양한 지문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일하는 것도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합니다, 거의.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이제 알 수가 있고, 이 생김새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튼튼하고 건강해 보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문을 보면은 스캐너에다 이렇게 지문을 이렇게 대보면 명확하게 잘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현재 본인이 병을 앓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보면은 스캐너에다 지문을 대보면 유분이 나오질 않아서 지문이 찍히지도 않고 흐릿합니다. 어른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건강해 보이는 지문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거냐, 무엇을 주의를 해야 되냐. 예단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나가보면 어떤 분들은, 지문이 정말 뭐 잘생겼네요. 뭐 지문 좋으네요. 근데 지문이 좋은 거 없습니다. 사실. 지나치게 예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분한테 좋은 이야기 해줄까? 이렇게 했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좋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까요? 나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본인이 원하는 게 있다면 안 좋은 이야기도 다 해줍니다. 주의해야 된다. 심지어는 뭐 심혈관 계통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경계통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도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움을 준다는 입장에서 운명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문 패턴 정보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상담에 임해야 된다. 좀 어느 정도 알고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잘못하면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정말 그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을 필요하고 어떤 게 부족한지도 꼭 설명을 해줘야 되고, 장점보다 오히려 단점을 보완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걸 잘한 데보다는 어떤 걸 잘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를 해서 보완을 해야지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한의원 같은 데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아보면 오장육부 중에서 가장 튼튼한 장기를 제외하고 안 좋은 데 있지 않습니까?
취약한 곳, 거기를 보호해주는 약을 처방을 해주거든요. 똑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장점은 잘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고, 더 중요한 건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상담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보면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무엇보다도 이 지문이 선천적인 부분이기는 하나 후천적인 교육의 필요성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태어났으면 뭐 하겠어요. 후천적으로 이게 어떤 교육, 어떤 환경에서 성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성찰 진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되고, 환경의 중요성, 그다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는 것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해야 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명확한 관찰을 토대로 사실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상담에 필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